지금까지 상편에서 네. 우리가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청소년 근로의 실태와 관련된 교과서상의 내용까지 살펴봤어요. 이번에는 방학 중에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토론을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좋네.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련된 찬반 토론인데요. 어떻게들 좀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개밥부터? 반대예요. 솔직히 반대다? 말하면. 네. 하지 말아라. 네. 응. 왜냐면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에 친구 따라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가 이제 버는 돈이 있어요. 네. 그럼 한 30만 원 정도면 거기에 이제 너무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소비의 패턴이 사실 그동안 없었으면 사실 상관이 없는데 돈이 있다가 없으면 맞아, 사실 맞아. 사람들이 우리도 다 그렇잖아요. 맞아요. 돈을 벌다가 안 벌면 갑자기 되게 불안해지고 불안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만 계속 돈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 대부분 뭐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일찍 시작하면은 경제관념이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벌어들였으니까 돈을 더 아껴 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오히려 더 저는 흥청망청 쓰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제관념이 생기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냥 이제 쓰는 거에만 급급해서 뭐 돈을 모은다거나 이러기보다는 그냥 이제 막 돈을 그냥 뭐 다른 친구들 내가 사주고 옷 사고 옷 화장품 사고 사고 화장품 사고 필요 없는데 또 사고. 소비 성향이 커진다. 네. 그리고 가장 크게 이제 학업에도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네. 일단 그 개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또 경제학 이론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아 그래요? 그게 톱니바퀴 가설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소득이 올라가면 그만큼 소비가 증가하고 맞아, 맞아. 소비가 떨어지면은 그거에 맞게 소비를 줄인다라고 보통 생각을 맞아. 해요. 근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못 줄여.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떤 그러니까 거는. 진짜 비례적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게 자신의 소비 그 올라갔던 그만큼의 소비 성향이 고정되어 있다가 맞아. 한계를 느끼면 갑자기 뚝 떨어져요. 이제 그런 내용으로 해서 이게 그냥 대각선이 아니라 이렇게 이게 계단처럼 이렇게 톱니바퀴 모양처럼 떨어진다 그래서 그런 가설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게 좀 약간 비합리적인 소비 성향이라기보다는 이제 보면은 그게 이제 사람의 성향이 어쩔 수 없는 통상적인 상황이다. 것이다. 통상적인 것이다. 그럼 라고 안마정님은 보통 찬성이에요? 저는 찬성한 입장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이제 대학교 때 돼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이제 용돈을 계속 받았었던 상황이었는데 돈에 대한 관념이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제 돈을 벌지 않는 이상, 벌기 전까지는 그냥 당연히 뭐 부모님한테 받아야 된다. 약간 그러니까 자립심이 좀 없어졌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확실히 이제 자신이 돈을 벌고 그 근로의 소중함, 그거에 대한 이제 그 임금의 소중함을 알게 되다 보니까 함부로 돈을 좀 안 쓰게 되고 더 이제 내가 필요한데 써야지라는 그런 합리적인 선택이 조금 더 가능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독립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누가 하셨던 말씀이신지 정확하게 생각 안 나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돌아가서 의지할 부모가 있는 한 인간은 영원히 어른이 되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의 경우를 돌이켜서 봐도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지를 하게 되면 그 진짜 개념 없어져요. 진짜 개념 없어지고. 그러면은 그 김프로도 찬성? 저도 찬성. 네. 우리 생선은 저는 사실은 반대예요. 반대 왜 그러냐면 사실 지금 잠깐 1부 때 얘기를 하면서 찬성 쪽으로 조금 가기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실태가 이렇다면은 내가 찬성을 안 할 수가 있겠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저 개인적인 의견은 반대인데 왜 반대냐 하면은 저는 사실 제가 만약에 제 아들 딸이 이제 중고등학생인데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면 하지 말라고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돈을 이제 버는 건 그러니까 돈을 이제 벌게 하는 그 뭐 고깃집에서 하건 어떤 뭐 배달을 하건 그 분위기 자체도 사실은 좀 어른들을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뭐 상처도 먼저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못 볼 꼴들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학생들 먼저 그러니까 돈을 되게 내가 소중하게 번 돈을 소중하게 쓴다라는 개념이 생기는 건 좋은데 돈을 버는 과정 자체가 우리나라가 청소년들이 돈을 벌 수 있게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이 조성되지 그쵸. 않은 상태에서 되게 무방비 상태로 아이들이 그런 곳에 던져지는 거다 보니까 안 좋은 영향을 되게 많이 받을 것 같고 애가 1년에 10억, 20억씩 벌면 쇼핑몰에서 그러면은 진짜 좋은 자식이죠. 네, 저도 생선님의 말에 약간 동의를 하는 게 그러니까 저도 만나본 친구들 중에 얘는 좀 진짜
어린 아이가 아닌 느낌, 학생이 아닌 느낌을 받은 아이들이 좀 아, 있거든요. 맞아요. 예. 약간 넘을수록 진짜 어른이 된다. 사회에 닳고 다른 느낌. 그래서 아이가 물론 이제 여러 특성을 가진 아이들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어른들을 대할 줄 너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이렇게 하면 좋아하더라. 뭐 이렇게 다뤄야 된다더라.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게 학생과 얘기한다라는 느낌보다는 아마 뭐 사장님한테 좀 이쁘게 보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그리고 거? 약간 정말 우리가 진상 알바는? 손님들을 워낙 많이 만나봐서 아. 이제 어른들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도 없고 약간 그런 아이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같아. 만약에 지금 아까 뭐 그 쇼핑몰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자기 꿈에 조금 다가가기 위해서 뭔가 아르바이트를 그쵸. 시작한다라든지 내가 꿈이 확실한 아이여가지고 그거를 위해서 내가 뭐 진짜 직업 체험처럼 이렇게 돈도 벌면서 그렇게 꿈을 이뤄 나가는 개념이라면 괜찮은데 정말 오로지 돈 때문에 아이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문제집 값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뭐 추가적인 뭔가를 사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이 좀 무리를 지어서 이제 하잖아요. 그게 이제 내 친구가 어디서 하니까 나도 해야겠다. 그쵸. 이런 식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내가 내 경제 개념을 갖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친구가 뭐 해서 걔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가려고 나도 이제 뭐 좀 하기 싫은데도 좀 돈 벌어야 되고 막 이런 거를 학생들이 사실 그 나이 때부터 알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그러면 들긴 해요. 예를 네. 들어서 그 학생이 내 동생 뭐 신발을 사주고 싶고 뭘 하고 싶어. 내가 안 벌면 부모님이 사실 안 계셔. 할머니 혼자 계시는데 할머니가 파지 팔아서 하시는 거는 얼마 안 돼. 그런 상황에 놓인 아이가 했을 때도 그런 사실 기준이 적용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아이라면 예. 사실은 그걸 돈을 벌었을 때 돈을 쓰는 게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버는 학생들은 뭐 자기 치장하는 데 쓰겠지만 그 학생은 뭐 정말 생활비에 쓰는 거기 때문에 돈을 쓰는 목적이 달라지고 뭐 돈을 버는 목적도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런 아이는 사실 좀 어쩔 수 없긴 하지만 뭐 그래서 그런 좀 아이들, 그러니까 달라지겠죠? 생계를 위한,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그런 퍼센테이지를 말씀드렸지만 약 10% 정도의 아이들이 어쨌든 생계를 위해서 일을 네.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아르바이트를 뭐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법으로 금지한다든가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그러는 거는 없죠.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저기 좀 약간 극단적이라기보다는 약간 소수의 그런 상황 가지고만 얘기할 게 아니라 맞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는 아까 학생들 뭐 보니까 대부분은 자기가 생활비 아니면 용돈, 유흥비 이제 이런 개념에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알바를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래요. 일단 자기가 쓰는 거에 대한 책임을 지는 느낌이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저도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아까 생선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아무거나 너무 막 이렇게 빠지게 뭐 친구 따라 강남 가고 막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는 약간 부모님의 그런 약간의 맞아, 진짜. 필터링이 들어가야 그쵸. 될 것 같아요. 필요한 그러니까 것 같아요. 확실히 청소년이라고 하고 또는 미성년자라고 하는 이유가 아직 덜 성숙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아예 일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아예 너무 험한 세상 그리고 너무 힘들게 이제 어른들은 봤을 때 뻔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미리 너무 일찍 겪게 하지 말자라는 거라기보다는 이제 그거를 이제 어른들은 아니까 그래도 이 학생들이나 아이들이 그래도 그걸 일찍 알면 알수록 사실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만약에 애가 생긴다라면 이제 얘가 하고 싶은 알바가 있다라면 그 알바의 리스트를 쫙 이렇게 해서 같이 한번 볼 것 같아요. 그런 그래서 거는 뭐 이렇게 해서 괜찮을 것 이거는 뭐 장점과 단점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거만큼의 내용을 얘기를 해주고 그럼 여기서 너가 선택해봐라. 이제 약간 여기서 제 의사가 약간의 좀 이렇게 쏠릴 수는 있겠죠. 그치. 그나마- 만약에 서빙한다래 고깃집에서. 뭐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좀 더 힘줘서 얘기를 하거나 음. 그건 근데 이제 그거는 어느 정도 저희가 이제 부모된 입장에서 그런 스캐폴딩 같은 이런 뭐라 해야 돼 그게 받침판 같은 좀 경우를 마련을 좀 해줘야겠다. 마련을 해주는 상태 안에서 이제 아, 선택을 하게 하면 그리고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잠깐 학교에 이제 한번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이제 그 학생들은 공고여가 실업계 고등학교였기 네. 때문에 거의 이제 모든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굉장히 조금 그러니까 네. 근데 되게 아르바이트 자체가 그냥 잠깐 용돈벌이가 아니라 사실은 정말 중장기적인. 이렇게 100만 원 막 이렇게 버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 뭐 하냐라고 했더니 배달을 한대요. 네. 그래서 선생님 얼마 버니?
배달하래. 음. 이런 말. 그러니까 그 학생들은 배달 같은 걸 해서 이제 고2, 3 때부터 돈을 100만 원 이상 되는 돈을 쉽게 버는 거야. 그래서 사실 그 학생이 그럼 나중에 뭔가 직업, 선생님이라는 직업도 사실은 돈의 입장에서 봤을 때 배달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가 배달 더 많이 뛰면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학생들한테 올바른 직업관이나 정말 자기가 정말 뭐라 그래야 되지? 자기의 꿈을 갖는 기회가 조금 더 상실되는 걸 전 좀 느꼈어요. 왜냐하면 나는 배달해서 돈 버니까 따로 뭔가 직업을 갖고 뭔 꿈을 뭐 펼쳐 나가는 것보다 난 지금 이거 하는 거를 통해서 돈을 벌겠다라는 생각이 더 근데 크다라는 생각이 그거는 받았어요. 그 학생의 선택 아닐까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꽤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가끔 만나보는 아이들 보면 너 뭐 하고 싶은 거 있어? 아니요 저는 딱히 하고 싶은 거 없어서 그냥 이렇게 아르바이트 하다가 그냥 돈 벌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너 그럼 돈을 더 많이 벌고 싶다거나 이런 거 없어? 지금도 충분히 이 아르바이트로 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딱히 뭔가를 도전한다거나 이러고 싶지 않다는 그게- 거예요. 근데 그런 아이들한테 너 꿈을 가져야 되고 더 많이 벌어야 된다라고 강요하는 것은 일종의 폭력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그 아이한테는 그게 기회를- 행복의 기준일 수도 있고 그거는 누군가가 이렇게 강요할 대상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직업에서의 귀천을 나누는 없죠, 것 그쵸, 자체가 그렇죠. 그리고 맞아. 그게 학생들이 그렇게 만족을 해도 음. 그 기준 지금 그 상황에서 만족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쵸. 근데 얘가 음. 만약에 나이를 더 필요가 이제 생기면. 하면은 그렇죠. 당연히 씀씀이가 더 커지거나 아니 뭔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그런 목적 의식이 생긴다라면 더 그쪽으로 더 할 가능성이 더 높죠. 왜냐하면 나는 한번 해봤으니까. 난 내가 원하는 성까지 내가 성취를 했으니까 좀 더 내가 필요하네 더 노력해야지 더 뭔가를 찾아봐야지 그러다 보면은 지금 현 상태에서 뭔가 새로운 걸 찾다 보면은 또 자신의 적성이나 이런 걸 또 따져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신의 그런 능력이나 진로나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찾는데 하나의 또 유용한 그 경로라고 근데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네. 그렇게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의 길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서빙 아니면 주유소 아니면 배달인데 이걸로 그 학생들이 그냥 고깃집 사장님, 뭐 주유소 사장님 말고 사실 그러니까 어른들의 힘이 되게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관심이나 그쵸. 이런 게 그건 오히려 그렇죠. 더. 예. 환경을 조성해주는 게 저는 필요할 것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문제를 음.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이거를 내가 나를 꾸미는데 쓴다거나 뭐 내가 뭘 하고 싶은 걸 산다든가 뭐 이런데 돈을 쓴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에요. 그 미국의 백만장자들이 아이들한테 용돈을 어떻게 줄까?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백만장자 자녀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거든요. 중고생 때부터. 근데 그걸 떠나서 이제 용돈을 주는 방식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용돈을 어떻게 주냐?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일주일에 얼마, 한 달에 얼마 이렇게 주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들은 얘기인데 상당한 재벌들의 경우에 자녀에게 용돈을 어떻게 주냐면 거의 뭐 1년치 용돈을 한 번에 준대요. 아하. 네가 알아서 써라. 대신 더 주는 건 진짜 없다. 쓰면 어떻게? 막. 연봉인데 연봉을 한 번에 주는 거죠. 더 주는 건 없다. 좋은데. 더 주는 건 없다. 어. 네가 계획적으로. 그걸 계획적으로 한번 써봐라. 좋다. 이런 것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대요. 교육적인 그런 목적으로. 건 그러니까 아이들이 내가 진짜 지금 당장 깨닫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그쵸. 다 쓰고 뭐 다음 달에 또 이래야지 맞아. 이럴 수도 그렇게 있는데 그 생각했지. 경험이 누적이 되다 보면 이게 틀렸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우리 엄마 그러니까- 아빠 날 못 믿었나 그러니까 봐. 사실은 부모님이 원하셨던 것들은 부모님께서 원하셨던 걸 그걸 좀 더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숏컷을 알려주려고 했던 거죠. 지금부터 이렇게 네가 절제해서 잘 사용해봐야 돼. 뭐 이렇게 해야 돼. 근데 그 단계에서 저는 깨달아지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깨달았던 건 제가 나이 먹고 제가 직접 이제 회사 다니고 일하고 누구 그치, 깨지고 맞아요. 돈도 다 날려보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좀 진짜로 배웠던 것 근데 같아요. 사실 저는 아직도 사실은 그렇게 경제관념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돈을 잃어본 적도 없고 크게 많이 벌어본 적도 없고 어떻게 보면은 뭐 학교 다닐 때 용돈 받았고 뭐 대학교 때 조금 아르바이트 했었고 뭐 이제 성인이 돼서는 그냥 한 달에 어느 정도 고정 수입이 뭐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저 스스로도 사실은 아직 내가 경제관념이 되게 부족하구나라는 생각이 지금 조금 들기는 하네요. 김프로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리고 개밥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직도 네, 네.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가 좀 네. 그렇네요. 확실히 네. 이제 경제관념 쪽은
좀 자취하는 학생들이 맞아. 좀 더 빨리 네. 취득이 이게 얻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음. 대학교 때도 이제 뭐 이렇게 용돈도 계속 받긴 받았어요. 되게 조금. 근데 딱 저도 이제 경제관념이 언제 확 생겼냐면 네. 딱 졸업하고 나서 졸업하고. 이제 기간제를 이제 시작할 때 그러면서 이 돈을 예를 들어 한 달짜리, 세 달짜리를 하게 되면 여기서 벌었던 돈을 이제 계획을- 임용 준비할 어. 때까지 얼마나 내가 써야 되냐, 아. 한 달에 얼마씩 써야 내가 그렇게 되죠. 한 사이클을 돌릴 수 그렇구나. 있을까? 어. 아니면은 그러면 만약에 돈을 써다가 모자랐어요. 이제 갑자기 급작스러운 경우가 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좀 더 해야겠다. 그러면 이제 뭐 학원이라든지 아. 과외라든지 이걸 이제 막 정말 찾게 딱 됐던 거죠. 독립을 했던 거네요. 졸업 이후에는 안 과장님은 예, 아예 예. 금전적인 독립을 했던 거고 그쵸, 김프로는 언제 아예 금전적 독립을 했었어요? 저도 졸업하면서 대학 대학교를 졸업하고. 졸업하면서는 완전히 독립을 했죠. 네. 그러다 보면 진짜 이게 하루하루 이게 사는 게 그러니까 일을 할 때는 몰라요. 왜냐하면 어차피 나의 고정 수입이 맞아, 있을 맞아. 거니. 근데 딱 일을 그만두게 딱 되고 뭐 임용을 준비한다든지 시험을 준비하는 그 시즌이 딱 되면은 맞아. 그때부터는 이제 진짜 생존이에요. 이 남은 돈을 그치.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 이러면서 그러다 보면은 음. 아무래도 이제 뭔가 물건을 구매하거나 할 때도 되게 한참 따져보게 되죠. 근데 난 되게 궁금한 게 그럼 부모님한테 어떻게 뭐 도움을 받을 생각은 안 하셨어요?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되게 급한 경우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좀 이렇게 다 나이 먹고 나서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나는데 이제 용돈을 받는 게 좀 그랬죠. 예. 좀 약간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개밥은 개인적으로 언제 독립했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경제적인 독립을 안 했다라고 볼 수 그렇다고 있을 것 같아요. 용돈을 받진 않으니까 용돈을 그래도 받진 않는데 독립은 했지. 그러니까 그쵸. 그러니까 네. 제 월급 받으면서 제가 생활하고 있긴 한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27살 때까지 이제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28살이 돼서 이제는 더 이상 28이 됐는데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으면서 살 수는 없겠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저는 좀 뒤늦게 일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근데 지금도 제가 만약에 돈이 없어 보이면 그러니까 아버지가 좀 어머님은 좀 되게 무서우신데 아버지가 이제 몰래 그치.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내가 비빌 언덕이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굳이 그래서 그래. 내가 돈이 없어진다고 해도 부모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라고 해서 약간 정신적으로 제가 독립이 안 된 것 같아요. 아까 그 이야기네요. 맞아. 돌아가 의지할 부모가 그래서 있는 크게 한 인간은 어른이 공감했잖아. 되지 네. 못한다. 왜냐면 개밥 아버님은 제가 좀 아는데 저도 우리 둘이 같이 여행 간다 그러면은 꼭 환전을 대신 해주세요. 그러면서 좀더 한 얹어주시죠. 50만 원씩 막 더 해주시고 네. 막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알아 또 그래서 꼭 야 이번에는 내가 환전 이렇게 할게 하면 아니 우리 아빠한테 얘기해서 환전하자. 그러니까 저 스스로도 계산에 넣어버리는 거죠. 그쵸. 아직 못했어 독립을. 그래서 저도 어. 그러니까 독립이 안 된 것 같아요. 음. 근데 이게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지는 늘 그래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음. 엄마는 좀 그런 거를 일단 칼같이 끊으셨는데 음. 제가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약간 불쌍한 척하고 그리고 약간 이러면 불쌍한 척하거든. 이제 아빠가 몰래 엄마 몰래.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빠가 네. 몰래 주는구나 이거를 딱. 그래서 약간 경제관념이 안 잡힌 것 같아요. 저는 좀 약간 아버님이 반대. 약간 딸바보신가 보네. 근데 저는 좀 반대인 게 음. 그러니까 저도 그 개밥님의 엄마가? 부모님하고 비슷해요. 저희 어머니도 저한테 뭐 이렇게 아버지께서 챙겨 주신다 그러면은 애 버린다고. 애 저기 성격 버리고 이거 뭐 하여튼 안 맞아. 좋아진다고 딱 칼같이 자르시는 스타일이고 아버지는 그래도 남자가 이러면서 약간 이렇게 챙겨 주시는데 저는 이제 대학교 때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립대에 있다 보니까 좀 힘든 친구들이 좀 생각보다 많았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부모님이 이제 조금만 이제 사업을 하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시샘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는 되게 찌질하게 살았어요. 용돈 그걸로 어떻게든 아웅다웅. 근데 이제 부모님이 좀 사업을 하신다라는 걸 보고 이제 다들 뭐 갑부집 아들내미라는 뭐 그렇게 막 하다 보니까 저한테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되게 지금 이 용돈 아닌데, 쪼개서 쓰고 난 아닌데. 알바하고 이렇게 하는데 부모님이 조금 뭐 다른 친구들에 비해 괜찮다라는 이유로 갑부집이니까 다 쏴. 막 이런 식으로 막 공격을 당하다 보니까 그런 애들이 있어 쏘라고 하는 애들. 꼭. 그러니까 그 쏘라는 이유가 아버지가 잘 그건 나간다고. 뭐야 그게 무슨 뭐 그런 것 때문에 저는 되게 트라우마였어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한테 도움 받는 건 절대 약간 죄악시했다고 해야 되나? 뭐 되게 약간 드라마에 나오는 이거 근데 지금은 뭐 하여튼 그렇게 됐는데 지금 뭐 일하는 관련 뭐 그렇게 됐는데 근데 지금도 이제 저는 당당하게 이제 거기서 일을 한다. 그냥 이제 뭐 일을 해서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야 이제 지금 살짝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부모님 아버지 그 사업을 같이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는데 그 일을 저도 제가 한 비빌 언덕은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보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는데 저도 이제 원래 교사를 계속 하려고 했던 이유는 사실 비빌 언덕을 없애려고 저 혼자 독립하고 싶어서
그랬던 것 처음에 같아요. 나온 예. 재벌. 아니 어쨌든 간에 이 얘기를 좀 해봤을 때 중요한 거는 부모님들이나 어른들의 그쵸. 관심이 있어야지 학생들도 올바른 방향으로 그건 아르바이트를 할 수 당연하죠. 있다라는 네.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김프로도 한숨을 쉬었는데 사실 네. 그게 정말 제대로 돼 있나라고 봤을 때는 전 좀 부족하죠. 걱정스러운 마음이 커요. 애들을 그러니까 그렇게 아까도 상도냐 상술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음. 좀 했었는데 한국 사회에서 사실은 상도가 내던져진 지가 오래죠. 돈은 네. 추락했죠. 근데 너무 네. 일단 악용되는 하는 경우가 맞아.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손에 도덕 돈만 주면 윤리가 된다. 음. 바닥을 그러니까 칩니다. 아마 앞에 계시는 두 분도 음. 아까 뭐 아르바이트나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반대하셨던 이유가 맞아요. 그 지금 그게 커요. 상술을 하고 있는 그 어른들 때문에 지금 네, 문제가 맞아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어른들의 사회에 벌써 아이들을 내보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무서운 거죠. 네. 그리고 또 정말 다양하게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체험을 하고 돈도 그쵸. 벌고 자기가 좀 계획적으로 쓰고 이게 정말 잘 된다면은 음. 진짜 방학 때 아르바이트만큼 좋은 공부는 없을 것 그게 같은데 인생 경험. 미국에서는 진짜. 굉장히 권장받고 맞아. 있잖아요. 사실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찬성이나 반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것보다 중요한 게 현실적으로 이제 그들은 현재 알바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쵸. 네. 지금 하고 있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보다는 음. 그들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보호하고 그쵸.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이제 교육적인 성과까지 얻어낼 수 있을까 그럼 좋죠. 하는 부분이 핵심 골자가 된 논의를 맞아요. 좀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우리가 이제 흔히 민주주의를 언급할 때 그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권력의 독점을 막는 시스템과 시민의 의식 이 두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이제 민주주의가 그쵸. 진정한 의미에서의 민주주의가 달성된다고 하는 것처럼 사실은 이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에서도 두 가지 측면이 모두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한 시스템과 의식 음. 두 가지가 이제 모두 달성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이 측면에 대해서 뭐 혹시 대안이나 어떤 의견들이 있으신지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의식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음. 그러니까 학생들한테도 학교에서 이런 의식에 대한 교육을 좀 강조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정말 도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정말 밑바닥을 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그런 뭐 도덕이나 뭐 윤리 의식에 대한 강조보다는 효율적인 거, 우리한테 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 그런 데에만 초점이 되다 보니까 정말 가장 기본이 되는 의식에 대한 교육이 없어지는 아예 것 같더라고요. 밑바닥부터 예. 다시. 그래서 정말 의식 개선부터 필요하지 않나. 음. 그래야지 이제 그런 의식으로부터 제대로 된 시스템도 나올 것 같은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진짜 도덕 윤리 의식 도덕 그렇죠. 도덕 윤리 공부. 네, 필요하다. 진짜 강조해야 아.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쨌든 학생들이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거니까 좀 연계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쵸. 그래서 조금 더 투명한 환경에서 정말 아예 학교가 중간에 선다. 그치. 그럼 그게 학교를 되게 주체로 해서 계약이 오고 갈 수 있는데 그런 시스템. 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랑 학교랑 연계해서 학생들이 뭐 고깃집 뭐 이런 맨날 서빙 이런 알바 말고 진짜 어떤 뭐 누구 공장 가서 뭐 체험 실제로 되게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그런 분야에서 자기가 좀 관심 있는 분야에 이제 뭐 단순한 노동이라면 학생들도 할 수 있는 거니까 뭐 그렇게 해서 학생 뭐 이제 대신 근로계약서도 쓰고 그 공부잖아요. 근로계약서 쓰고 뭐 이렇게 받는 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다 나중에 진짜 직업을 가졌을 때 지금 약간 공부가 될수 근데 있으니까. 체험판 같은 느낌인데 그렇죠. 지금 약간 대학교 같은 특성고등학교에서는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생 인턴을 대학교와 조인을 해서 협약을 맺고 대학생 인턴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뭐 다른 회사에서는 대학생 인턴들 그 제도를 통해서 어떻게 일을 시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그냥 앉아 있다가 커피나 타오고 뭐 그런 것만 시킨다는 회사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구체적인 업무까지도 시켜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 과정 자체가 이 학생한테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이제 뭐 업체 미팅을 가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까지 참여를 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국회도 그런 것 같아요. 아 맞다 네. 있잖아요. 국회 그리고 시청 이런 데서 하는 국회 같은 경우도 네. 뭐 이제 의원실의 인턴 같은 맞아요. 경우도 이제 그것도 이제 의원
어떤 의원을 만나냐에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한데 어떤 친구 어떤 의원은 진짜 잡일만 시키고 복사 뭐 이런 거 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또 어떤 인턴에게는 진짜 뭔가 진짜 참여시키고. 참여 프로젝트에 참여를 시키고 진짜 뭐 질의서라든지 이런 거 써보게 하고 그런 거는 되게 괜찮은 경험을 쌓게 해주는 것 같아요. 예. 기업인들 네, 입장에서도 반대로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말로 이 학생들의 생생한 아이디어, 현장감 있는 아이디어를 어떻게 하면 활용해서 그럼 윈윈이 되잖아요. 기업가 그쵸.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열정페이 네. 말고. 열정페이는 좀 그렇고 돈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지금 인턴 온 학생이 제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좀 채용할 생각이 프로포잘까지도 있으세요? 했었는데 제가 까졌죠. 프로포즈. 까졌죠. 네. 예, 안 한다고 자기 꿈이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긴 했는데 실제로 그거는 기업인들 나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들어오느냐도 중요한데 그 사람을 어떻게 기업의 가치와 그 공유된 가치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가도 기업가의 역량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데 고등학생들은 그런 경우가 그런 것들이 잘 시스템이 없잖아요. 그쵸. 대학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치, 기업에 있긴 인턴십 보내는 있는데.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뭐 정말 네. 그럴 듯한 회사 아니라도 그냥 동네 뭐 그치, 작은 그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생이 필요하다면 그냥 그렇게 정말 좀 연계만 투명하게만 해주면은 그래서 학생들도 뭐 서빙을 하거나 뭐 커피를 내리면서도 배울 수 있는 그쵸. 게 있는 거니까. 근데 보통 이제 집에서 자는 거보다 낫지 뭐. 특성화에서도 그렇게 어. 하잖아요. 네, 근데 많이 보통 하죠. 이제 그렇게 뭐 근로계약서까지 하는 게 아니라 보통 그냥 체험이라기보다는 실습. 그쵸. 현장 실습 같은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서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것도 현실적인 좀 그런 제도나 그런 걸 많이 좀 보완을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 과연 네. 그런 사업자들이, 그러니까 돈을 벌려는 어쨌든 경영인들이 그런 거를 할까요? 왜 아르바이트 제가 요거를 실제로 그 추진을 했었어요. 음. 그 잘 되지는 않았는데 왜냐면 음. 그때 저희가 좀 회사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가지고 추진이 안 됐었는데 제가 실제로 그 계획안을 써서 그 강원도 지역에 있는 모 전문계 고등학교에 그거를 이제 제안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그 학교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마케팅이나 이런 걸 전공하는 학생들도 있어서 그러면 아예 그 필드에서 현장을 얘네들 경험을 하게 해주고 우리가 뭐 비용은 지불을 하겠다. 근데 뭐 비용 뭐 가능하다라고 그러니까 아예 그 선생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만약에 그럴 의향이 있다라고 하면은 학교나 교육청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그 예산을 배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왜 안 돼 왔냐라고 하는 네. 측면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각각 학교의 선생님들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은 있는데 기업인과 선생님이 매칭이 안 돼요. 좋겠다. 그러니까 오히려 기업인이 제안을 하니까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희는 꼭 한번 학교에서 좀 그런 것 좀 만들어서 근데 또 이제 담당 선생님들. 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또 귀찮나? 그게 귀찮은 것도 있고 약간 또 안 좋게 보일 수도 있죠. 아니면은 기업- 그냥 학교를 빼고 그냥 뭐 그 지역 단체 뭐 있잖아요. 뭐 구청이건 시청이건 거기서 직접 학생들한테 접수를 받고 뭐 기업 이제 뭐 그런 자영업자들이랑 매칭 시켜줄 수도 있는 거고. 가장 큰 이유는 한국 사회가 학교 안에서 그러니까 일단 학생일 때 1순위가 일이 아닌 학업이기 때문에. 그쵸. 근데 이제 그러니까 뭐 좀 이렇게 받아가지고 방학 때만이라도 좀 그런 걸 이제 투명하게 보통-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이제 체험 같은 경우로 따지자면은 보통 그거를 이렇게 근로를 통한 임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보통 다 봉사 그쵸, 활동으로 다 맞아요. 하다 보니까 그렇네. 그거를 만약에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거라면 좋은데 이제 그거를 이제 뭐 이제 전문계라면 좋은 그런 약간 산학 협력이라면 되게 좋은 거지만 이제 좀 인문 계열 관련됐다라면은 그거는 좀 단순히 체험까지만 그렇죠. 갈 진짜 가능성이 이게 높죠. 아무래도 예. 돈이 있다 보니까. 아니면은 사실은 이것까지 힘들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좀 제재를 좀 더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계약서를 안 쓴 뭐 업주들에 대해서 뭐 좀 벌금을 더 낸다든지. 이게 뭐 뭐 이런 그 부분? 부분은 이제 네. 그 뒷부분에서 좀 이야기를 할 건데 음, 현행도 그런 제도는 있어요. 제도는 있는데 그 뭐 흔히들 그냥 쉬쉬하면서 그냥 그렇죠. 되는 측면이 강해서 그 부분은 사실은 모니터링이 조금 더 잘 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도 자체는 있는데 그리고 모니터링이 이제 필요한 거죠. 이제 업주 입장에서도 좀 네. 아까 의식 개선이 확실히 필요한 그쵸. 것 같아요. 그게 그냥 근데 업주들이 학생을 쓰는 이유는 뭐예요? 싸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일단 인건비. 인건비. 그러니까 네. 최저임금만 줘도 하니까. 달라붙는 경우가 많고 애들이 그리고 잘 모르니까 좀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요즘 그게 있더라고요.
추노라는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어. 추노가 보통 그거잖아요. 어. 그러니까 노예 노예를 어. 쫓는 도망가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건 이제 저도 그냥 인터넷 뉴스 이제 네. 가십거리 네. 뉴스에 나오는 아. 내용이라서 저도 약간 모르겠어요. 이게 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다만 그냥 이런 뉴스를 기사를 본 게 일부러 이제 뭐 일 좀 해보고 마음에 안 들면은 도망간다. 도망가는 그래, 그거를 그럴 수 있을 추노한다라고 것 같아. 뭐 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대요. 서로 그래서 약간 양방 입장이 좀 다를 수 그쵸.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럴 사실. 경우에는 진짜 업주 응. 입장에서는 진짜 그래. 허파가 뒤집어지죠. 진짜. 오늘 장사 가게 다 그거를 말아먹는 또 건데. 인증하는 자기가 어떻게 도망갔다 인증하는 아이고. 그런 약간 좀 또라이 같은 놈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혼나야지 또 그런 되게 애들은. 뭐지 테이블 완전 꽉 찼는데 만땅 찼는데 도망갔다. 일부러 도망갔다. 자랑이다. 자랑질. 약간 일베들 하듯이. 아. 그리고 뭐 한 시간 만에 뭐 이렇게 해서 도망갔다. 뭐 그게 이런 다 그런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사실 둘 다 계약서도 없었고 뭐 그치.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쉬운 거야. 원래 사실 뭔가 맞아. 사람 두 명이 만나서 뭔가 일을 하고 그런 계약을 맺을 때 뭔가 서류도 있고 그치, 뭐도 그치. 있고 이 과정이 이렇게 해서 이런 빡센 과정이 있으니까 좀 음.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런 게 있는데 아예 그냥 뭐 구두로 내일부터 나올게요. 그래 6천 원 사실은 줄게. 근로계약서의 작성이라고 하는 응, 것이 응. 양자 모두의 이익을 보호하기 맞아요, 위한 맞아요. 거예요. 응. 근데 이제 이제 뒷부분에서 조금 더 나오겠지만 근로계약서 작성이 실제로 그 청소년을 채용했을 경우에 FM대로 하면 고용주한테 불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압 규정 그 청소년이 뭐 이렇게 하다가 그냥 일 안 하고 도망갔다 그랬을 때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규정 같은 것들은 인정받지 못해요. 예, 그리고 만약에 그거를 그런 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면 업주한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는데 어찌 됐건 양자 모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그 자영업자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누가 이제 의무 규정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꼭 쓰시는 게 합시다.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또 이제 그들에게 의무가 지어지는 것은 되게 많이 없게 하려는 게 법의 취지예요. 그들의 권리는 최대한 보장을 해주되 이제 그들에게 이제 그런 과한 의무는 이제 조금 유하게 해주려고 하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악용하는 학생들이 있다 보면 또 업주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부정적인 그런 내용들이 계속 쌓이면서 맞아. 서로 이제 불신이 쌓이는 그런 것 거예요. 같아요. 어차피 애들 쓰면 뭐 얘네 도망갈 거야. 거고. 맞아, 아니면 맞아. 얘네 뭐 그냥 이게 진짜 뭐 갑과 을의 관계잖아요. 근데 이게 이 약간 상생의 개념으로 맞아요. 그렇게 이제 계속 접근이 되고 이제 이어 나간다라면 뭐 그럴 일이 이게 없겠죠. 분명히 중간에 학부모건 개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야지 조금 더 잘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다는 그쵸. 생각이 드네요. 학부모님들이 이 방송을 좀 들으시면 고민을 좀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어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대화 나눴던 부분들에 맞아. 대해서 뭐 우리가 답을 내릴 수는 없는 거고 우리는 그쵸. 이제 이런 생각들도 하고 있다 이런 측면이니까 한번 직접 고민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필요할 것 같고 재밌다.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엄마들이 그러니까 예. 애가 못 보던 옷을 입었어. 그러면 네. 너 이 옷 어디서 샀어? 너 돈 어디서 났어? 거의 100% 엄마가 하지 않아요? 원래는 응. 그러면은 알지 않나? 얘가 알바를 하는지. 난 엄마한테 아니, 그런데 싹 그거는 이제 걸리는데? 그거는 본인 케이스의 생각을 하는 그런 거고 거구나. 우리 대부분 엄마는 나 이제 머리 자르지 그런 마. 그래? 경우에 이제 엄마하고 아버지가 둘 다 일을 나가셔서 맞벌이 아이를 잘 가정이구나. 못 보시는 경우에 그렇죠. 그럴 우리 수 엄마는 머리 색깔이 달라져도 몰라요. 그러니까 진짜 관심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냥 그거를 포인트로 네. 안 보시는 거야. 아니면은 이제 학생들이 거짓말을 해도 만약에 진짜 항상 이제 집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좀 관심이 많으면은 하시는 경우에 딱 뻔하죠. 근데 알죠. 애가 맨날 늦게 들어온다. 그리고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 안 돼 이러니까 학생들이 몰래 거짓말까지 하면서 맞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친구한테 빌려왔어. 근데 의식 만약에 개념이 있어요. 오픈을 해서 같이 논의를 하고 맞아, 아르바이트에 맞아.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고 같이 이제 뭐 필터링도 해주고 어드바이스도 좋은 해준다라면 것 같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굳이 속일 맞아.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네. 이야기 한 번씩 해보면 좋겠어요. 너 이번에 아르바이트해서 30만 원 버는데 그거 어떻게 쓸 거야? 엄마하고 이런 이야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조적, 의식적 개선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어요. 근데 이제 올바른 청소년의 근로를 위한 노하우 부분을 조금 얘기를 해보면 이거 좋을 것 좀 같아요. 해줬으면 좋겠다. 네. 진짜. 정말 솔직하게 좀 얘기를 하자면 사업하시는 분들의 두뇌 구조는 어떻게 하면 매출을 최대로 하고 맞아. 비용을 최소로 할 것인가에 맞춰져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당연한 부분이겠지만 원래는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사용자 입장에서 이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죠. 증거죠. 예, 예,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잘 모르시거나 일부러 안 하려고 하는 소상공인 또는 기업인들이 많은 것 같아요. 따라서 이제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희망할 경우에 스스로 이제 상당 부분은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쵸. 예, 예. 그러니까 사용자, 그러니까 사장님이라고 해서 겁먹을 것도 없고 당연한 권리 주장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네요. 망설일 필요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음. 청소년들이 근로계약서 없이 아르바이트를 진행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면 구직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얘기를 못 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이제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법원이 있어요. 맞아요. 스스로 침묵하면 그 어떤 권리도 이제 보호받을 수 없는 것이 사회죠. 냉혹하지만 요즘 친구들은 좀 똑똑해져서 이제 스스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아예 들고 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맞는 것 예, 같아요. 예. 이게 학생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이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므로 이제 학생분들이 혹시나 듣고 계시다라고 하면 당당하게 주장하십시오. 이게 그 고용주한테도 좋은 겁니다. 그럼 뭐 네. 인터넷에 치면 나오나요? 그거 계약서? 이게 엄청 많이 나오고 고용노동부 같은데 사이트 그 게시판 자료실 같은데 들어가면 미성년자를 위한 근로계약서 양식, 표준 양식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럼 거기다 이제 이름만 바꿔놓으면 되거든요. 예. 그리고 나 좀 궁금한 게 그 중간에 뭐 알바 천국, 알바몬 이런 데서 많이 찾잖아요, 학생들이. 예. 거기는 책임이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 중개업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따로 그냥 그런 건 매칭만 없는 해주는 거야? 거죠. 매칭만. 매칭. 그리고 청소년 글로보센터라는 또 사이트도 있으니까 그런 데도 가서, 있어요? 예, 예, 도움을 요청해도 좋을 것 그리고 같아요. 뭐 이제 청소년 노무사 찾아간. 네, 그건 이제 학생들이 이제 돈을 네, 1388이라고 청소년 관련된 1388. 내용과 관련된 뭐 콜센터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이용하면 좋은데 정작 잘 안 하죠. 그럴 것 같아요. 그게 문제예요. 맞아요. 네, 홍보가 좀 많이 약해요. 또 학생들이 조금 꼭 알았으면 좋겠는 내용이 아까 앞서서도 잠깐 나왔는데 이제 근로계약서 작성하면서 서약서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가 뭐 지각을 하면 뭐 1분에 얼마씩 깐다 월급에서 또는 뭐 접시를 깼을 경우에 뭐 몇 배를 접시값에 몇 배를 보상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서약서로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학생들이 이거 겁먹고 그냥 막 진짜 월급에서 까지고 막 이래도 가만히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만약에 그런 식으로 계약을 했고 그런 서약서를 썼다라고 하면 아까도 이야기 나왔지만 500만 원?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쳐질 500만 수 있고 원입니다, 여러분. 그에 대한 준수할 의무가 없어요 청소년은.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악용해서는 안 되겠지만 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몰라서 당하지 마시고 충분히 좀 알아보시고 이게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들은 뭐 저희 팟캐스트가 아니어도 뭐 고용노동부라든가 굉장히 많은 곳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르바이트가 하고 싶으면 최소한 요 정도까지는 좀 알아보고 하시는 게 정보를 어떨까 싶습니다. 말씀드리면 알바지킴이라고 해서 알바 지킴이 1644에 3119 다시 한번. 1644에 3119 그다음에 카카오톡 아이디도 있어요. 아, 그렇구나.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라고 치시면 이제 여기에 청소년들이 알아야 될 근로기준법, 뭐 최저임금 계산기 이런 것들을 쉽게 이제 알 수 그래, 있다고 그런 하거든요. 거를. 그래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 부모님께 비밀로 하지 말고 그냥 얘기해서 내가 돈 벌어서 뭐 내가 이렇게 쓰고 싶다라고 좀 얘기해가지고 그렇게 또 그럼 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좀 청소년들이 이제 유혹에 많이 빠질 수가 있어요. 그쵸. 돈을 다 맞아. 많이 준다든지 좀 약간 그러면서 이제 어차피 계약서도 안 쓰고 하니까 유흥업소나 이런데 좀 빠질 가능성이 좀 많아요. 이제 그런 선택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 일단 법으로도 금지되어 있지만 그렇죠. 분명히 좀 알아야 할 건. 뭐 어떤 거요? 청소년 아르바이트. 성매매 이런 거. 뭐 뭐 성매매라든지 그럴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뭐 아까 아까 방- 법률에 방들? 나왔던 그런 것들 방들이라든지 룸들, 실들. 그러니까 성인이 돼서는 사실 해도 누가 뭐라 하진 않지만 음. 그게 이제 저는 이제 걱정인 게 특히 남학생도 마찬가지지만 보통 이제 여학생들이 그쵸. 여학생들이 그쵸. 네. 대상이 많이 되잖아요. 네. 그러다 근데 이게 이제
모성이나 아니면 이제 자신의 이제 몸에 많이 무리가 가거나 진짜 그럼요. 큰 위험에 처해질 맞아, 수 있는 맞아. 그런 일들이 음. 그 방이나 이런 데 되게 많이 실로, 있어요. 네, 예, 좀. 정신 건강에도 안 좋을 거고. 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는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 그래도 아무리 쉽게 돈을 벌 수 있다 그래도 그거는 자신이 좀 알아서 필터링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게 분명히 좀 알아야 되는 게 내가 생각했을 때 내 노동의 가치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하겠다라고 하는 사용자가 있다라고 하면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그럼요. 예를 들어서 이게 청소년들이 잘 모르고 당하는 경우가 음. 있는 게 이제 불법 오락실이라든가 음. 뭐 그 사설 토토 아, 맞아. 뭐 이런 불법 업체들이 그쪽은 이제 현금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은행 같은 데다가 그걸 입금만 시키는 알바를 시켜요. 오. 그러고 500만 원 주고 800만 원 주고 막 이래요. 왜 이렇게 많이 줘요? 불법이니까. 대신에 이게 걸리면 네가 책임이야? 책임지는 거야. 아 내가 입금을 했으니까. 하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데 그러면 정말로 이거 걸리면 이거 본인이 답이 안 빨간 나옵니다. 줄인 거지. 예, 빨간 예, 줄. 예. 그러면 그 아까 그 알바 시켰던 사람들은 당연히 꼬리 끊고 도망갑니다. 외국으로. 그러면 청소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래. 돈 많이 준다 그러고 별로 어. 하는 일도 없고 그래, 조심해야 돼 진짜. 그러고 혹해서 하면 어. 혹해서 하면 그러니까. 진짜 돌이킬 수 없게 돌이킬 돼버릴 수 수도 없게 돼, 있어요. 진짜. 그러게요. 그렇기 때문에 내 노동의 가치가 이 정도다라고 보통 이제 나와 있잖아요. 그 최저임금 정도를 주고 6030. 그에 상응하는 일을 시킨다라고 하면 적당하죠. 음. 적당한데 그거 이상으로 많이 그쵸. 준다. 왜 많이 줘? 음. 그리고 그런 것도 또 그리고 이제 정말 좀 음지로 가면 있잖아요. 아까 말한 그 성매매 같은 거에 쉽게 노출될 수 있잖아요. 요즘엔 인터넷이나 뭐 채팅 이런 걸로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너무 많아요. 정말 한 번만 하자 이런 생각도 가지면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아까 뭐 네. 씀씀이도 그렇고 한 번 쉽게 돈을 벌게 하면 맞아요. 벌고 나면은 네. 진짜 그걸 이게 확 못 줄이고 그렇죠. 예 그리고 그래요. 몸에 너무 안 잘 좋습니다. 모르지만 예. 뭐 네. 어쨌든 간에 청소년들이 그런데도 많이 노출돼 있다고 하니까 사실은 걱정이 좀 되는데 그 부분은 정말 조심. 꼭 명심했으면 네. 좋겠어요. 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아예 끝내기 전에 음. 우리가 이제 좀 뭐 이런 알바 건전한 알바 중에서 건전한 알바. 이런 이색 알바도 있더라. 아,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혹시 음. 아시는 거 있으면 이야기를 좀 곁다리로 해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건전한 알바? 네. 난 옛날에 네. 뭐요? 이건 근데 건전한 거랑 약간 멀 수도 있고. 건전하네. 안 건전한 거. 아니 이게 시체 닦는. 아 그거 우리 때도 되게 소문 소문이 많이 있었죠. 학생들도 할 수 있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거? 고등학생들 말고. 이제 성인들. 성인 돼서. 음. 그게 그것 때문에 무서운 얘기 옛날에 막 많았잖아요. 어디 누르면은 갑자기 일어나. 갑자기 그러니까. 일어난다. 어. 그래서 뭐 팔 한쪽에 50만 원. 음. 그래서 뭐, 소주 한 병 뭐, 먹고 들어가. 그것도 이야기. 그리고 괴담들 그냥 많았어. 임상 맞아. 실험하는 거 이제 약. 예, 예. 제약회사에서 지하철 같은 데 가면은 붙어 있는 그게 거. 이제 혹하죠. 그 전문 용어로 생물학적 동질성 실험이라고 하는데 어. 그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판매를 하고 있는 의약품이 특허 기간이 만료가 되면 동일한 약을 다른 회사에서 만들 때 그 단계를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약에 대한 안전성은 검토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새로운 약? 인체 적용 시험을 처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물 실험 예, 예, 먼저 예. 해야 되는 거 동물 아니에요? 실험 단계까지 알았어, 그 죄송해요. 뭐 앞 단계 실험들이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인체 적용 실험이 들어오는데 그 단계에서 했을 경우에는 안전성에 대해서는 사실 담보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렇구나. 동물 실험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물 실험 그래요. 그 네. 이야기는 나중에 기회가 네. 되면 한번 길게 해볼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제가 이제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많이 네. 방법들을 찾아봤거든요. 어. 그리고, 어쨌든, 예. 그리고 하여튼 이색 알바. 그리고 저 그런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미용, 그러니까 헤어 디자이너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제 그런 대상 그거. 대상자를 이제 어. 모집을 내 머리 하는 땜빵 거예요. 만들어 놓고. 그거 네. 그거 아니에요? 염색 머리 막 가면은 잘못해놓고 공짜로 깎아주고. 네, 그러니까 네. 그런 식으로 근데 아예 뭐 돈을 주고 내가 자르겠다는 모델이네, 모델. 네, 모델 염색, 제가 구분 모델 같은 네. 것도 염색, 예, 파마 뭐 이런 것들. 어. 그런 건 서로 약간의 그 윈윈이나. 그렇죠. 윈윈. 그리고 네. 요즘에는 또 쇼핑몰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피팅 모델도 많이 구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엑스트라 아르바이트도 어. 엑스트라. 뭐 영화 방청객 같은 알바 다. 네. 방청객 알바 해봤다. 저 그거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예전에. 아 근데 피팅 모델 그 사진 찍는 거 그때 한번 김프로랑 같이 어디 커피숍 갔다가 봤어요? 보는데 무척 쪽팔리겠더라고. 너무 오글거리고 그렇지, 옆에서 그렇지. 보는데 너무 왜 오글거리더라고. 갑자기 길에서 왜? 그러니까 이렇게? 커피숍에서 막 이제 아침에 음. 갔는데 막 거기서 막 사진을 찍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근데 좀 하여튼 뭐 사진으로만 보면 되게 자연스럽겠지만 우리가 옆에서 봤을 때 너무 맞아. 위화감 그쵸. 너무 심하고
그리고 막 밖에서 이제 찍는데 뭐 이렇게 돌 위에 올라가서 막 폼 잡는데 그냥 아니 예. 뭐 본인은 좋으실 수도 있으니까. 사실 뭐 예. 좋아하는 일이 근데 참 오글거리는 거는 우리의 몫이죠. 우리의 몫이죠. 그치. 네. 이렇게 다양한 아르바이트들이 실제로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모든 어른들이 나쁜 사람들도 아니고 그쵸. 좋은 아르바이트도 있고 나한테 경험을 줄 수 그쵸. 있고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아르바이트들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급해서 뭐 몇십만 원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 시간 여유를 두시고 관련 법규도 좀 찾아보시고 네. 그쵸. 그다음에 뭐 부모님과 상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더더욱 좋고 음. 이렇게 해서 좀 차분히 한번 준비를 해보면 네. 어떨까 싶어요. 네. 자기 진로랑도 또 한번 생각을 네. 해보고 그리고- 여름 방학 시간 많으니까. 맞아. 쓴 돈을 그러니까 번 돈을 쓸 때도 조금 더 계획적으로 그쵸. 잘 한번 썼으면 종례 한번 좋겠어요. 할까요? 네. 어떻게 한 마디씩.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사회생활 하면서 좀 약간 성격이 많이 변한 스타일이라서 아, 최대한 뭐 약간 맞는지 모르겠지만 사회생활은 좀 늦게 돈 버는 건 좀 늦게 갑자기 이렇게 다 실컷 토론하고 막 했는데 하지 말라는 거잖아. 알바. 죄송합니다. 그냥 제일 어. 개인적인 거. 그래요? 아니 왜냐면 우리 어. 아직 한국 사회는 시스템이 그래도 안 아직 만들어져. 위험하니까 보수적인 네, 개밥. 네. 저는 사실 하면서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음. 원래는 왜 하지? 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차피 하는 거라면 정말 지금 저희가 해드렸던 말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예. 일단 방학이라는 시간 되게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 아니면 자신에 대해서 좀 더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만약에 알바를 하게 된다라면 아까 이제 우리끼리 얘기했던 내용들처럼 많은 고려를 좀 해본 후에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인도의 정치가이자 사상가였던 마하트마 간디가 나왔다. 7가지 죄악을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7가지 죄악을 언급을 했는데 그 중에 2가지가 뭐냐면 도덕이 없는 경제 그리고 노동이 없는 부. 이 2가지는 죄악이다. 딱 맞아 떨어지네. 딱 라고 맞아 언급을 떨어져. 하고 있어요. 응. 그러니까 도덕이 없어진 경제와 노동이 전제되지 않는 부는 죄악이라는 그의 생각에 상당 부분 동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고 그렇다면 그에 대응하는 정당한 노동의 가치를 그렇죠.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청소년은 노동 없는 부를 추구하지 말기를 바라고 사용자는 도덕을 잃어버린 경제적 성공을 추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 그 끝나기 전에 나 하나 궁금한 게 그러면은 김프로는 지금 네. 노동에 충분한 대가를 받고 있어요? 어, 버는 돈에 약간 만족 눈동자 흔들리고 있어 지금. 네. 그러니까 내가 버는 소득보다는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을 좀 해요. 더 받아야 예, 예. 된다 나. 그러니까 나는 내 사업이니까. 아. 나는 내 사업이니까 내 능력만큼 벌어졌겠죠. 근데 어쨌든 뭐 더 많은 소득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노동을 하고 있어요. 예, 예. 다다익선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게 노동이라고 하는 게 노동 시간만이 아니라 창의력도 그쵸, 포함이 되고 있는 맞아. 거기 때문에. 예. 전 좀 더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더 받고 싶습니다. 열심히 자, 살게요. 어쨌든 지금까지 고품격 학교 뒤집어보기 방송 내가 네 선생이다 줄여서 내 선생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네, 제발. 안녕.